네, 주식은 어떤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. 주식으로 팔자 한번 고쳐보려다가 오히려 팔자가 꼬이게 되는 게 주식입니다. 주식을 10년, 20년 하셨던 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많은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. 근데 그분들이 과연 깨달았을까요? 제 매매법을 처음 접한 분들은 이렇게만 하면 진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답니다. 근데 막상 해보니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 이상 얄궂은 상황이 오더라는 겁니다.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평가 손실만 잡혀 있고 현금이 바닥나버린 상황입니다. 결국 몰빵에서 물린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. 한 종목에 몰빵했을 때는 진짜 대책이 안 서지만 제 방식대로 했을 때는 그래도 해결책이 있고 한 종목에 몰빵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100번 나은 상황입니다. 제가 주식 보유 비중을 현금과 50대 50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 비율이 깨지면 안 됩니다. 근데 하다 보면 결국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. 제 얘기를 처음 접하고 정말 대단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좋아하고 주식을 하기도 전에 엄청난 성취감에 도취한 분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습니다. 그래, 한번 잘 해봐라. 내 말이 대단한 비법인 것 같아도 네가 생각한 것만큼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걸 결국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만에 찬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평가 손실이 쌓여가는 것은 무시하고 그날 시세 차익이 막 발생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뭐 신나라 했었죠.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종목 수를 무대뽀로 늘리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무식하게 막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 때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.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 방식을 전해 듣고 지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. 처음에는 수익이 좀 나니까 그만해지고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한번 잘 해봐라 하고 비웃게 된 것입니다. 그런 사람들을 한 3명 정도 만나고 나니 앞으로 직접 사람과 대면해서 주식에 대한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주식 얘기는 유튜브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전에 물린 종목 해결하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. 주식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비중이 많이 쌓이게 되는 종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런 종목이 발생하면 일단 그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더 이상 들어갈 자금이 없고 종목이 힘이 없을 때는 일단 절반 드러내고 손절매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종목이 강하게 상승 기미가 확실히 보일 때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지만 상승세가 또 바로 풀리면 또 바로 나와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은 SD 바이오센스인데요. 이 종목에 커서를 갖다 두고 한번 누르게 되면 이 상세 정보하고 종목 메모가 보여요. 제가 이 종목 메모란에 7월 27일 마이너스 119만 3,015원 손실이라고 메모를 해놨어요. 자, 7월 27일이면 요 날입니다. 7월 27일 목요일 19.21%까지 올라갔다 왔어요. 근데 19%까지 갔는데 저는 7월 27일 날 마이너스 120만 원 정도 손실이 잡혀 있어요. 19%까지 갔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손실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쭉 빠지면서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어서 더 못 들어간 거예요. 10% 이래 이상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의 손실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손절매를 한 거죠. 이때는 제가 수익을 봤는데 수익을 보고 또 빠져서 그냥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은 비중이 많이 쌓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더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은 27일 날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. 그렇지만 이 종목을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19%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자, 그 다음날 또 거의 원위치까지 왔어요. 그러니까 이거 덜어냈으니까 이거 또 들어갈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날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19%까지 갔네요. 7월 31일 날에는 수익을 실현을 했죠. 그러니까 이 금액을 완전히 그냥 만회를 한 게 돼버린 거죠.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한가까지 갔다 왔어요.
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금도 충분하고 각 종목들 비중이 그렇게 많이 실려 있지 않을 때는 늘 하던 대로 하다가도 비중이 많이 실려서 부담도 되고 종목 상태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 드러내야 됩니다. 일단 드러내고 90만원 정도 확정 손실 처리했지만 전량 다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. 시장 상황도 좋고 무엇보다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일 때 확실하다 싶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그저 무식하게 무대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. 카카오도 여기서 강한 모습을 포착하고 들어갔고 매수 시점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나오면서 일단 9만원 손실 처리하고 나왔습니다. 결국 빠졌지요. 뉴트리는 종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날아가는 바람에 30만원 정도 손실 처리했습니다. 이렇게 손실로 잡혀 있어도 이 잡혀 있는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. 그건 바로 시장 흐름을 읽고 그 종목이 강한 상승세가 보일 때를 포착해내야 하는 겁니다. 제가 하는 방식은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사고 더 빠지면 더 사는 방식입니다. 말은 참 단순하고 굉장히 쉽습니다.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사람 중에 대단한 매매법이라고 극찬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시장 상황이 평범할 때는 그렇습니다. 그러나 시장 전체에 태풍이 몰아쳐서 전 종목이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또한 대책이 없습니다. 그리고 특정 종목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. 주식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떠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무리 훌륭한 매매 기법이라도 시장 흐름을 읽고 상승 타이밍을 포착해내는 것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